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김동범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일단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어, 지금 수업을 나가는 게 OTK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이 공부된 학생들이 이제 들으면 좋은 강좌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테마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테마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도를 나갈 거라, 아마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학생은, 개념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이 강좌는 좀 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좀 강의를 들어보고 강의가 어렵다 싶으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어, 개념 강좌도 뭐 이제 진도를 제가 나가드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연락을 줘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지금 첫 번째로 나갈 단어는 이제 근수축인데, 이제 이 근수축의 경우에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좀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자, 근수축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생명과학에서 DNA 상대량이랑 신경의 전도랑 함께 준킬러 문항의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2등급, 3등급대로 우리가 들어오고 싶으면 일단 무조건 이 근수축 이쪽 부분은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추는 건 맞추는 건데, 맞추는 건 당연하고 절대로 시간을 오래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목표가 좀 다 다를 테지만 사실 근수축만 맞는다고 2등급, 3등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근수축 문제가 이 그래도 킬러, 준킬러 중에는 가장 쉬운 테마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이 근수축을 빠르게 해결을 해야 나머지 좀 더 어려운 준킬러, 뭐 신경의 전도라든지 DNA 상대량, 뭐 뒤에 가게 되면 가계도, 얘네들을 풀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수축은 당연히 맞춰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어떻게 단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풀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푼 방식보다 더 빨리 풀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답률을 좀 보면 재작년 수능 이제 여기가 좀 잘못돼 있네. 여기는 23년 수능이랑 모의고사인데, 재작년 수능이랑 작년 수능 그리고 3년 전 수능을 이제 보면 정답률이 한 50%씩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생각보다 틀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2등급, 3등급 대에서도 이제 물론 맞추긴 맞추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저한테 배우면 최대한 이 근수축 문제는 틀리지 않게 잘 한번 배워봐요. 자, 어떻게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주된 출제 내용은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골격근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기본적인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장에 대해서 그치, 근수축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선지에 출제가 된다. 이제 과거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이 기본 구조를 잘 알고 있냐에 대해서 지역 문항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 출제된 문항은 이제 기출 문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골격근의 기본 구조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가 근육이 있고, 그리고 근육 섬유가 있고, 근육 원섬유가 있고,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가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순서가 이쪽으로 이렇게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근육 섬유가 뭐죠? 얘가 세포 구조다 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뭐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인 출제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근수축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변화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개념 공부를 했으니까 요렇게 생겼다는 걸 알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구성 요소들의 일단 명칭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이 사이드에 있는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Z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선을 M선이라고 해요. 이 Z선을 기준으로 이 Z선 두 개를 기준으로 이 안에 있는 게 뭐죠? 이게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근육 원섬유 마디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들의 명칭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구간들의 명칭에 대해서 이미 알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보면 자, 액틴 필라멘트만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구간을 우리는 아이대라고 해요. 아이대. 자, 그리고 생명과학 1에서 직접적으로 이 구간이 이름이 지어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겹대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겹대.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이 구간을 우리는 H대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근육 원섬유 마디 안에는 총 3가지의 구간이 존재해요. I대, 겹대, H대가 존재해요. 자, I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이고 겹대는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모두 존재하고 H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까지 포함해서 근육 원섬유 마디 그리고 I대, 겹대, H대 우리한테 중요한 이 핵심 구간들은 총 4가지 구간이에요. 뭐라고요? 근육 원섬유 마디, I대, 겹대, H대 이렇게 총 4가지 구간을 우리는 문제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근수축 주요 출제 포인트는 이 구조에서 파생이 된대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변화하면 I대, 겹대, H대의 길이가 모두 변화해요. 이따가 그림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수축하거나 이완하면 그에 따라 I대와 겹대, H대의 길이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자,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따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나 I대나 겹대나 H대 이 4가지 구간 중에 우리는 한 구간의 변화량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나머지 3구간의 변화량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수축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이 4가지 구간 중에 한 구간의 변화량을 주고 이 나머지 3구간에 대한 변화량을 예측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 이 4가지 구간 중에 어떤 구간이든 변화량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근수축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근수축 문제를 풀 때 포커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뭐다?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그러니까 이 4가지 구간 중에 한 구간만이라도 내가 변화량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3구간의 변화량도 알 수 있다. 이게 근수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1번이 이 근수축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각 구간의 합과 차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는 이미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겹대, H대, I대가 이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요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H대랑 겹대를 더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뭐 I대랑 겹대 H대를 다 더하면 당연히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구간들을 더하고 빼는 경우에 어떤 특정한 구간의 길이가 나오게 돼요. 이런 특성도 나중에 이제 뭐 방정식을 세운다든지 뭐 그냥 단순한 덧셈 뺄셈 문제가 되든지 문제에 주요하게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케이스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1번, 2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1번, 2번은 좀 그래도 쉬운 근수축 문제를 풀 때 이 1번, 2번만 잘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변화량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각 구간의 합과 차에 대한 생각만 잘 떠올려 준다면 웬만해선 근수축 문제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구간, 근육 원섬유 마디, 그리고 H대, I대, 겹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나 액틴 필라멘트, 이런 애들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 어떤 경향성을 가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런 표가 지금 이 표가 주어져 있는데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하고 이완할 때 근육 원섬유 마디는 당연히 감소하게 되고 이완하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뒤에 부분들은 이제 아마 머릿속으로 바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수축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활주설에 의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가만히 있고 액틴 필라멘트가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활주설에 대한 이제 개념이죠. 아무튼 이 활주설에 따라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축이 일어나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감소하고 이 H대의 길이가 감소하고 I대의 길이가 어때요?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겹대의 길이는 어때요?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는 감소하고 H대는 감소, I대가 감소, 그리고 겹대는 증가한다. 그리고 활주설에 의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정해진 값으로 항상 일정해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랑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길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수축할 때에 대한 상황을 봤는데 이완할 때의 상황은 어떻겠어요? 정확하게 정반대다. 지금 수축할 때 그림만 나타나 있지만 그냥 이 그림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보게 되면 이완하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이완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는 증가하고 H대 증가, I대 증가, 겹대는 감소하게 된다. 이런 식의 경향성을 가지게 돼요. 됐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이 경향성은 사실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하면 H대는 당연히 수축하지, 뭐 이런 식의 개념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변화량이다. 얼마나 변화하는데 경향성은 알겠어. 그런데 얘가 그래서 얼마나 변화하냐고, 이 얘기죠. 자, 이제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양 자체에 이제
변수를 써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t라는 변수를 써주고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봐요. 근육 원섬유 마디가 원래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원래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던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만큼 수축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근육 원섬유 마디 x가, 근육 원섬유 마디가 2t만큼 감소했다고 할 수 있겠죠. 2t만큼 감소했다. t가 지금 2개 사라졌으니까 2t만큼 감소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2t만큼 감소할 때 그 동시에, 자, h대의 길이는 어떤가요? 원래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t만큼 2번 감소를 해서 h대도 2t만큼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가 2t만큼 감소하면 h대도 똑같이 2t만큼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랑 h대 변화량은 동일해야 된다. 만약에 1cm만큼 줄어들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1cm만큼 줄어들면 h대 길이도 1cm만큼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h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i대와 겹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i대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i대의 경우에는, 자, 이 두 구간이 i대잖아요. 이 두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 i대가 똑같이 h대랑 똑같이 여기서 t만큼 줄어들고 여기서도 t만큼 줄어들었죠. i대도 똑같이 2t만큼 감소했네요. 자, 근육 원섬유 마디랑 h대랑 i대가 전부 다 변화량이 어떻다? 똑같다. 근육 원섬유 마디가 2t만큼 감소할 때 h대도 2t만큼 감소하고 i대도 2t만큼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겹대는 어때요? 겹대는 원래는 이만큼의 길이만 존재했는데 t라는 2t라는 길이만큼 증가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랑 h대, i대랑 변화의 경향도 다르고, 결국에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하는 양이 다르다. 그러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가 변화량이 마이너스 2t일 때 h대는 마이너스 2t고 i대도 마이너스 2t고 겹대는 플러스 2t라는 변화량을 가지게 된다. t라는 값에는 어느 값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만약에 0.3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0.6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0.6, 여기 마이너스 0.6, 0.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는 근육 원섬유 마디, 뭐 여기는 h대라고 하고 여기는 i대라고 하고 여기랑 겹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의 변화 방향이랑 겹대랑 다르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이 네 가지 구간 중에 한 구간의 변화량만 알아도 나머지 세 구간의 변화량을 알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겹대가 0.6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나머지 근육 원섬유 마디, h대, i대 그 길이는 겹대가 0.6만큼 증가했으면 근육 원섬유 마디랑 h대, i대는 마이너스 0.6만큼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0.6만큼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를 이제 변화량을 표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육 원섬유 마디가 2t만큼 변화할 때 h대도 2t만큼 변화하고 i대도 2t만큼 변화하고 겹대는 마이너스 2t만큼 변화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도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전부 다 일정하다. 자, 여기서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i대는 이 구간만 i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 하나에서 i대는 이 구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간도 i대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겹대도 마찬가지예요. 겹대도 이 구간 하나만 겹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구간을 우리가 합쳐서 겹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는 항상 아이대 겹대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대랑 겹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기억이라는 이 부위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기억이라는 이 부위는 우리가 아이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아이대가 아니라 뭐다? 아이대의 절반이다. 아이대의 절반.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2분의 아이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이대의 변화량이 2t라고 했으니까 2분의 아이대의 변화량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2분의 아이대의 변화량은 t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이 변화량이 우리한테 주어진 구간이 일단 어딘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겹대에 대해서 주어졌는지, 아이대에 대해서 주어졌는지, 2분의 아이대에 대해서 주어졌는지, 일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그리고 나서 그 구간의 변화량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겹대도 마찬가지죠. 이 니은이라는 이 구간은 겹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2분의 겹대를 의미한다. 겹대의 절반을 의미한다. 겹대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t니까 겹대의 절반은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니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t가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대를 지칭하는지 겹대를 지칭하는지 각 구간의 절반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 잘 수업 따라왔으면 뭐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으로 일단 우리가 이제 변화량에 대한 얘기는 다 됐어요. 이따가 이제 이 설명만 듣고는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하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그냥 같이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 변화량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잘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각 구간의 합과차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봐야 된다. 자, 그런데 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문제풀이 아이디어는 변화량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면 뭔가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놓치고 있는 게 이 근수축에선 뭐다? 거의 대부분이 각 구간의 합과차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 봐요. 우리가 일단 이 각 구간의 합과차는 암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죠? 당연히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어요? 근육 원섬유 마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문제에 주어지거나 내 머릿속에서 그 근육 원섬유 마디를 그리고 각 구간의 합과차가 뭘 의미하는지 그냥 그 그림 내에서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다. 뭘 떠올려야 된다? 그냥 내가 문제를 풀 때 각 구간의 합과차를 이용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이용해야 된다. 이 생각만 까먹지 않고 잘 가지고 있으면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절대로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좀 예시를 들어보면 자, A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랑 H대를 빼면 어때요? 겹대만 남죠? 그리고 H대랑 겹대를 더하면 똑같이 암대가 되고 X,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하면 X에다가 I대를 빼주면 A대가 되고 A대에다가 I대를 더하면 X가 되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에다가 I대를 빼주면 여기를 빼주면 겹대만 남는구나. 겹대랑 I대를 더하면 똑같이 액틴이 나오고 I대, H대, 겹대를 전부 다 더하면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나와야 한다. 여기까지가 뭐다? 각 구간의 합과차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뭘 잘 떠올려야 된다? 각 구간의 합과차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한테 만약에 H대의 길이와 겹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우리한테는
A대의 길이가 주어진 것과 똑같다는 얘기다. 맞죠? 그게 이제 각 구간의 합과차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게 뭐 겹대랑 I대만 나한테 주어졌다면 사실 그거는 문제에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까지 나한테 준 거나 다름없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엄청 옛날 문제네요. 엄청 옛날 문제. 2018년 6월 모의고사 8번 문제래요. 이때는 근수축 문제가 좀 많이 쉬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드릴게요. 자, 문제를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근육 원섬유 마디 근수축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변화량. 자,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근육 원섬유 마디 근수축 문제 우리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변화량을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H대, I대, 겹대 이 네 가지 구간 중에 한 구간의 변화량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한 구간의 변화량만 알면 된다. 자, 아까 X의 변화량이 ET라고 했고, 자, I대의 변화량 ET, H대의 변화량 ET, 겹대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ET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대로 적는 거예요. X의 변화량이 ET. 자,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2분의 I대예요. 이거는 2분의 I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2분의 I대이기 때문에 얘는 변화량이 몇이에요? 당연히 변화량이 T겠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T다 적어놓고 니은의 변화량 마이너스 T다, 디귿의 변화량 2T다 이런 식으로 다 빨리 적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적고 나서 보는 거예요. 자, 봤더니 두 시점 A와 B에서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길이를 나타냈다. 자, 시점 A와 B가 있는데 A에서 B로 갈 때 X의 길이가 얼마나 변했죠? 0.8만큼 감소했네요. 우리가 아까 X의 길이가 변화량이 뭐라 그랬죠? 변화량은 X의 길이의 변화 B는 2T만큼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X가 2T만큼 변할 때 기억은 T만큼 변하고 니은은 마이너스 T만큼 변하고 디귿은 2T만큼 변한다. 자, 확인을 해보면 지금 A에서 B로 갈 때 2T가 몇이다? 마이너스 0.8이구나. 그럼 T는 마이너스 0.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억이라는 구간은 시점 A에서 B로 갈 때 얼마나 변한다? 0.4만큼 감소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니은의 경우에는 어때요? 자, T가 마이너스 0.4니까 마이너스 T는 어때요? 마이너스 T는 0.4겠죠? 니은 같은 경우엔 A에서 B로 갈 때 0.4만큼 증가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디귿의 경우엔 2T만큼 변하니까 0.8만큼 감소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B일 때 디귿의 길이가 0.2다. B일 때 길이가 0.2니까 0.2가 어떤 값에서 0.8만큼 감소한 값이니까 우리가 A 시점일 때 디귿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변화량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자세한 이 문제의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보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 해석을 뭐를 포커싱에 맞춰서
변화량에 포커싱을 맞춰서 우리가 x의 길이의 변화량을 알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의 변화량도 알 수가 있고, 구체적인 디귿의 값이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디귿의 값을 이용해서 b일 때의 디귿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a일 때의 디귿의 길이도 변화량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정보는 어느 시점에 정확한 이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량을 이용해서 정확한 이 길이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된다. 이 문제를 요약을 해보면 각 시점에서 x의 길이를 제시해서 근육 원섬유 마디의 변화량을 제시한다. 뭘 제시한다? 변화량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변화량을 이용해서 다른 구간의 변화량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몰랐던 A 시점의 디귿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길이는 알 수가 없다. 어디에서? 기억과 니은에서. 그런데 기억과 니은의 변화량 또한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변화량으로 추론해낼 수가 있었어요. 기억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0.4, 니은은 0.4였다. 자, 이렇게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평가원에서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뭘 해야 돼? 우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얘들을 계속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진화를 해요.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예요. 2019년 수능 문제네요. 이것도 꽤 옛날 문제인데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 문제 다 읽었죠? 자, 그러면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X의 변화량, I대의 변화량, H대의 변화량, 격대의 변화량을 그냥 여기다가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자, 우리 아까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 x의 변화량 2t고 기억은 h되니까 변화량 2t여야 되고 니은의 변화량은 지금 2분의 격대라는 거 꼭 명심하고 얘는 마이너스 t라는 변화량을 가지고 있고 디귿의 경우에는 지금 2분의 i 되니까 얘는 변화량이 t구나. 자, 이런 식으로 변화량을 밑에다 다 적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주어진 표를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랑 다르게 각 구간의 합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어떤 구간의 합. 자, 이런 식으로 가끔 이렇게 당황하게 평가원이 줄 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변화량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기억이 변화량이 2t고 니은이 마이너스 t이기 때문에 기억의 변화량이랑 니은의 변화량을 더한 게 기억 더하기 니은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2t만큼 변하고 니은이 마이너스 t만큼 변하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의 변화량은 뭐다? 얘 변화량은 t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화량은 각 구간을 더한 값이라면 그 구간들의 변화량을 더한 값이 그 더한 값의 변화량이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된다. 됐죠? 자, 디귿의 변화량은 어때요? 디귿의 변화량도 t네요. t가 지금 0.2구나. 마이너스 0.2구나. 지금 디귿이 0.2만큼 t1에서 t2로 갈 때 감소하고 있으니까 t의 값이 마이너스 0.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억 더하기 니은이라는 값도 0.2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1.1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나요? 잘했죠?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죠? 자,
아까 주어지지 않았던 정보가 있어요. 무슨 정보가 있냐면 A대의 길이가 1.6이다 라는 정보가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각 구간의 합과 차를 떠올려야 돼요. A대의 길이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이기 때문에 변화량이 0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뭔가 이 변화량을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A대의 변화량은 0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A대가 뭐다? 2니은 더하기 기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만 보면 기억 더하기 니은에 대한 값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뭔 모르죠? 정확한 기억의 값과 니은의 값은 몰라요. 이게 지금 A대가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T1 시점에서는 기억 더하기 니은이 1.3이래요. T2일 때는 1.1이라고 했고, 그러면 A대의 값이 1.6인 걸 이용해서 이 니은 더하기 기억이 1.6이니까 T1일 때 니은은 0.3이고 T2일 때 니은은 0.5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뭘 지금 활용했어요? 각 구간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구간의 길이를 명확하게 구해냈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기억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얻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x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x의 길이. 지금 x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x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좋아. 어떤 방법을 활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이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A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1.6이라고 주어졌죠. 지금 이 값이 1.6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6이다. 그러면 우리가 x를 위해서 필요한 구간의 길이는 i대의 길이가 추가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린 이미 알고 있죠. i대의 길이는 이미 문제에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디귿이 2분의 i대이기 때문에 디귿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럼 그게 i대의 길이고, 결국에 이 x값은 결국에 a대의 길이 더하기 2디귿이 된다. 그래서 t1일 때는 x의 값이 1.4 더하기 1.6이니까 3.0이 될 거고, t2일 때는 1.0 더하기 1.6이니까 2.6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 문항이 기존 문항이랑 다른 건 단일 부위의 길이만을 제시해서 그걸로 변화량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한 게 아니라 각 부위의 합을 제시해서 그 변화량에 포커스를 두게 했어요. 그리고 합과 차를 이용하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근수축 문제들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다?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변화량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그 변화량을 이용해서 각 구간의 길이를 구하고, 그 각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 구간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나머지 구간의 길이까지 구해준다. 그게 근수축 문항의 풀이 방법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1번 뭐다? 변화량. 2번 합과 차. 1번, 2번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15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15번 문제 읽는데 한 30초 줄게. 30초.
자, 어느 정도 다 잘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15번 문제. 이게 21년도 9월 15번 문제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옛날 문제는 아니죠. 이 문제가 되게 의미가 깊은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전 문제도 그렇고 전전 문제도 그렇고 변화량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변화량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활주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 개념에 대해서 잘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잖아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가만히 있고 액틴 필라멘트가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간다 라는 그 개념 하나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미가 뭐냐면, 자, 원래 이렇게 지금 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이렇게 존재하면 시간이 지날 때 수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활주설을 지켜서 근수축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원래 Z선의 길이가, Z선에서부터 길이가 L1만큼 떨어져 있던 이 구간은, 원래는 이 단면을 확인해 보면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했는데 수축하고 나면 어때요? 이렇게 똑같은 L1의 길이더라도 원래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했다가 뭘로 변해요? 겹대로 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 구간들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이 각 구간이 Z로부터 떨어져 있는 길이가 뭐 L1, L2, L3일 때 수축하고 변화함에 따라 그 단면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해석해봐라 라고 이제 문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문제를 조금 읽어보면 지금 X의 길이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짧다고 나와 있어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짧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T1에서 T2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이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런 상황인 거겠죠.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L1, L2, L3는 모두 2분의 T2일 때 X의 길이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2분의 X의 길이는 M선을 기준으로 보면 딱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T2, 여기가 T2고 여기가 T1이니까.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아무리 수축해도, 그리고 L1, L2, L3가 아무리 길어봤자 이 M선을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일단 그런 조건 아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생명과학이 어떤 과목이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케이스 분류의 과목이다. 케이스 분류의 과목이다. 뭐라고요? 케이스 분류의 과목이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진짜 생명과학은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케이스 분류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얘기냐면, 자,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케이스가 존재하고 B라는 케이스가 존재하고 C라는 케이스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A랑 B랑 C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는 정답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정답으로 다가갈 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냐면 논리 그렇기 때문에 답이 A다. 이렇게 답이 A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학은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논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케이스 분류를 하고 그 케이스에 맞게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A랑 B랑 C인 케이스가 있으면 A가 답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니네 그럼 쳐내고, B가 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니네 그럼 쳐내고, 그럼 세 가지 중에 A랑 B가 아니네, 그럼 C가 정답이겠구나 라는 식의 이 사고 과정, 이 논리 회로가 정말 중요해요. 케이스 분류. 생명과학은 뭐다? 케이스 분류의 과목이다. 그러니까 수학처럼 항상 그래야 하는 이유를 찾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 풀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지금 주어진 구간이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은 지금 I 되고, 니은은 H 되고, 디귿은 겹대인데, 자, 지금 문제 상황은 T1에서 T2로 수축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이 A랑 B, C가 뭔지를 몰라요. A, B, C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얘네가 기역, 니은, 디귿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T1 시점에서 기역인, 니은인, 디귿인 이 구간들이 수축을 했을 때, T2로 수축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 케이스들에 대해서 각각 전부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딱 문제를 이 마주했을 때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내가 아는 케이스 내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서 활주서를 적용을 시켜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이런 논리 과정이 나오기 위해선 케이스 분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T1에서 T2로 수축되는 상황이네. 그러면 나는 이 기역이라는, 니은이라는, 디귿이라는 이 구간들을 한번 진짜 수축을 시켜볼까? 얘네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원래 I대였던 구간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L1이 원래 처음에 L1이 원래 처음엔 이렇게 I대였는데 이렇게 겹대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변할 수 있는 게 디귿으로 변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니은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니은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 L1이라는 값, 원래 기역이었던 값은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 항상 액틴 필라멘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길이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니은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T1에서 T2로 갈 때 수축을 정말 적게 한다면 기역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H대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처음부터 이 Z로부터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값을 L이라고 하면 수축을 했을 때 이 L이라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게 요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 액틴 필라멘트의 끝부분은 여기를 계속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Z선이 이쪽으로 가는 만큼 이 끝부분도 같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L의 값을 이 R의 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L이 액틴의 길이보다 기니까 2분의 액틴의 길이보다 기니까 항상 액틴 필라멘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니은은 수축을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이쪽에 있는 부분이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나면 겹대가 될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L이라는 값이 이 가운데 이 M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항상 니은일 수밖에 없어요. 기역이나 디귿으로 변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겹대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겹대는 원래 처음에 겹대였다면 당연히 이 액틴 필라멘트는 가지고 있을 거고,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어때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활주설에 의해서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수축하기 전에 이미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 안쪽으로 얘가 수축할 때 계속 가지고 가더라도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계속 가지고 있겠죠. 계속.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가도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변할 수가 없어요. 디귿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케이스 분류를 하고 나서 얻는 거는, 지금 문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수축할 때 어떤 구간이 변화할 수 있는 건 기역에서 디귿으로밖에 변화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A랑 B, L1일 때, 거리가 L1일 때 T1이 A고 T2가 B인데 이게 기역이랑 디귿이어야 되겠구나. 그럼 자동으로 C가 니은이 들어가겠구나.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자동으로 여기에 디귿 들어가고, 디귿은 변화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디귿.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변화량이라든지 각 구간의 합과차 이런 식으로 이 근육 원섬유 마딕 근수축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주요하게 작용되는 이런 스킬들이 활용되지 않고도 그냥 기본 개념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활주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냐를 물어본 거고, 그걸 잘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개념 공부가 잘 돼 있다는 거고, 그건 다시 말해서 개념 공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개념 공부를 일단 최대한 잘 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15번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변화량 훈련을 좀 해볼 건데, 변화량 훈련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두 번째 문제를 풀었을 때 이 기역 더하기 니은 이렇게 각 구간의 합이 주어진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제를 그냥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각 구간의 합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각 구간들을 쪼개놨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X의 길이, 그리고 H 대 I 대 겹대, 얘네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ET, 마이너스 ET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왼쪽의 변화량이 요렇게 될 때 오른쪽의 변화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기역의 변화량은 우리가 2분의 I 되기 때문에 T고, 니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T, 디귿은 2분의 H 되니까 얘도 T 마이너스 T
t가 될 거예요. 자, 이거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이거 어떻게 풀까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어떻게 푸냐면 디귿 부위의 변화량이 t니까 여기 t라고 적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x의 변화량이 2t라는 거 알죠? t의 변화량이 0.4니까 x의 변화량은 0.8이어야 되는구나 를 알 수가 있고, 자, 기억 더하기 디귿은 기억의 변화량이 t고 디귿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t니까 변화량이 0이구나. 그러니까 자, 니은의 변화량 마이너스 t, 디귿의 변화량은 t 마이너스 t 다 더하면 0이구나. 그럼 얘도 변화량이 0이어야 되겠구나. 됐죠? 그리고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비읍은 니은 마이너스 t고 디귿 변화량 t고 비읍의 변화량 t다. 다 더하면 변화량은 t가 된다. t가 마이너스 0.3이네. 그런데 미음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t다. t가 마이너스 0.3이니까 마이너스 t는 0.3이어야 되겠구나. 자, x의 변화량 2t고 니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t다. 그래서 변화량이 3t다. 그런데 3t가 0.9니까 t는 0.3이네. 디귿 더하기 리을은 t 더하기 t니까 2t구나. 자, t가 0.3이니까 0.6만큼 변화해야 되는구나. 자, a대의 변화량은 0이고 디귿 더하기 리을은 디귿은 t고 리을도 t고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t다. 마이너스 2t가 0.8이고 그럼 t는 마이너스 0.4다. 디귿은 t고 답은 마이너스 0.4다. 자, 기억 더하기 디귿 더하기 리을 더하기 비읍은 자 1.6인데 기억 t, 디귿 t, 리을 t, 비읍 t 그러니까 총 4t네. 4t가 1.6이니까 t는 0.4다. 니은은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0.4다. 자, 니은 더하기 미음 더하기 디귿을 보면 니은은 마이너스 t고 디귿은 t고 미음은 마이너스 t다. 다 더하면 마이너스 t다. 기억 더하기 비읍은 t 더하기 t다. 얘는 2t네.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0.2니까 2t는 0.4다. 이렇게 변화량 훈련을 마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자, 지금 자, 보면 근수축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 사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일단 좀 베이직한 좀 쉬운 근수축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는 우리가 지금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근수축 문제 주요 출제 포인트는 1번, 2번. 1번은 뭐다? 변화량. 변화량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간 중에 한 구간의 변화량만 내가 알고 있으면 나머지 구간의 변화량도 내가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 얻어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각 구간의 합과 차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구간의 합과 차를 떠올리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두 구간의 이 길이는 아는데 어떤 한 구간의 길이는 몰라. 그런데 그 구간들이 합과차로 나타나질 수 있다면 그 합과차를 이용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몰랐던 구간의 길이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 변화량과 이 합과차를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자. 됐죠? 아직 뭐 다 한 건 아니고 일단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이번 주 숙제는 아직 아니고 일단 진도를 마저 다 나가고 나서 숙제를 줄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이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했어요.